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 전통적인 경제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단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끔찍한 것이고 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은 그것이 처음 출현할 때부터 전통주의의 완강한 저항에 맞닥뜨렸다고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하려면 단순히 더 많은 돈이나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뭔가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질서가 제대로 이렇게 서려면은 지속적으로 근면하게 일하고 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인간형이 생겨나야 했습니다. 일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사람들, 이 쓰지도 못할 돈을 끝없이 버는데 몰두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직업을 신이 자신에게 준 소명,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것은 뭔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추악한 것이거나 최소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냐.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전통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본주의 정신은 이런 태도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성실히 추구해야 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직업적인 유능함의 결과이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너는 허투루 돈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시간, 노동, 신용, 돈을 중심으로 행위와 삶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영리 활동이 삶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돈은 왜 벌까요?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벌어야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생존에 충분한 만큼 벌면은 더 안 벌어도 되나? 글쎄요. 무소유를 지향하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번다고 말할 것입니다.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업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풀 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번다. 이게 돈이고 인생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향락이나 사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쾌락이나 행복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하게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상하죠. 돈을 버는 것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다. 이 사람 도착증이 있나. 일생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 막대한 부를 쌓아두기만 할 뿐 정작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고 있다가 결국에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비는 하지 않고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고 추악하기 짝이었고 경멸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미친 수전노들이죠. 베버는 이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자 의무, 즉 소명으로 삼는 태도는 이 역사의 모든 시기에서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기독교에서도 안 좋게 봤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윤 추구는 추악한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교회법에는 상인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주의입니다. 베버는
이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하고 가장 먼저 맞서 싸워야 했던 적은 전통주의라는 정서와 태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원래 농업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수확기에는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최대한 노동 강도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성과급을 올리면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노동자들이 돈을 더 받고 하루 일하는 양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 유인책으로 성과급을 줬지만은 오히려 일을 더 적게 하고 돈을 똑같이 가져갔던 거죠. 자족하는 마음. 뭐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더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전통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최대한도로 일한다면은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 벌려면은 얼마나 일하면 되는가 이렇게 묻는 관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 딱히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게 근면하게 일을 계속 하려면 인센티브 같은 게 아니라 일 그 자체를 절대적인 목적이나 소명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버는 그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교육의 결과로서 서서히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 바로 종교 교육이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역사와 전통이 요구한 그 전통주의를 분쇄하고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경제사를 보면은 초창기 자본주의적인 기업의 형태가 선대제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선대제는 말 그대로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상인이 소공업자에게 원료와 도구를 공급해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도시들과 네덜란드에서 그 견직물, 모직물, 그러니까 이제 비단과 양털, 옷감을 생산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도시를 넘어서 농촌에까지 외주를 주는 쪽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해서 17세기에 오면은 유럽에서 농촌 공업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도시에 있는 이 선대업자들은 멀리 다른 지역의 거래처에서 모직물 주문이 들어오면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주문을 넣어요. 발주를 해요. 그러면 농민들은 선대업자들이 준 재료와 도구로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막스 베버가 봤을 때 처음에는 선대업자들도 전통주의적인 경제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업시간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로 짧았고 여기저기 뭐 영업 다닐 일도 없었어요. 호황 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상도에 대한 그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했고 경쟁자들끼리도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런 상당히 여유로운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런 여유로운 상황이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나 기계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기술 혁명에 의한 추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 선대업자들 중에 한 명 아무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진취적인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농촌에 가서 농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선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농민에서 노동자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종 고객들에게 직접 영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고객의 수요에 딱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거래처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베버는 이거를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제는 적당히가 없어졌어. 성공하지 않으면 망하는 세상이 됐어요. 사업이 생존 경쟁이 되면서 이 과거의 목가적인 여유로운 풍경들이 자취를 감추고 살벌함, 냉혹함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된 거죠.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삶 자체가 전쟁 같은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버가 볼 때는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1차적으로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이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은 통상적으로 평화로운 방식으로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다. 도덕적인 분노를 수반한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통주의의 저항이죠.